과하게 먹으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이런 건데 미안합니다. 무조건 삽니다. 정말 안타까운 돌연사 하시는 분들. 근데 비타민은 A, B, C, D, E 뭐까지 있죠? 제가 A, B, C, D, F, G 뭐 이런 F, G F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비타민 중에 A, D, E, K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뜻이에요. 이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이나 지방의 세포에 축적됩니다. 기름에 쌓이는 거죠. 지용성 비타민 반대말은 수용성. 다시 말해서 물에 녹는 비타민. 대표적인 게 비타민 B와 C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수용성은 많이 먹어도 배출됩니다. 네, 물에 녹아 소변으로 물 빠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독성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A, D, E, K, 이 지용성 비타민은 과하게 먹으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쌓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불로 권하지 않는데 막 먹는 정도 먹을 필요는 없다. 알겠죠? 종합 비타민들 10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10개. 아니 지금 저도 제가 지금 한 5, 6개 먹는 것 같거든요. 골고루. 과하게 먹는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비타민을 많이 먹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적게 먹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 있잖아요. 권장 비타민보다는 높고 최적 비타민보다 조금 낮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용법에 맞춰서 드신다면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권합니다. 아 이거 하나만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비타민 C 옛날 소형성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이래가 뭐 제 아는 분도 술 먹으러 갈 때 2알 먹고 간다. 그러면은 뭐 숙취도 없고 좋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부분이 비타민 C이긴 해요. 비타민 C 한 알이 1000ml거든요. 보통 한 2000에서 3000ml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 C, 다시 말해서 외가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속이 쓰리다는 분이 많아요. 속이 쓰리다는 말은 위에 부담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메스꺼움,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메가 비타민 C를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에 좋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1000ml에서 2000ml 정도를 큰 불편함이 없는데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비타민 영양제는 안 드십니까? 저는 먹고 있는 게 종합 비타민제 하나. 그리고 비타민 C, 유산균. 그리고 컨디션 따라서 비타민 C가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막지는 못하는데 증상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돼 있어서 몸이 안 좋을 때 비타민 C를 한두 알 더 먹습니다. 더 먹고. 그 정도. 여러 가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효과 좋은 건 남이 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굳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사서 먹을 필요는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남이 사주는 게 가장 좋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건강기능식품 사주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관계를 잘 서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년분들이 가장 암하고 그죠?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이런 건데 일상생활을 우리가 그냥 조심해 증상이나 이런 징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이야기했을 때도 가슴이 쪼여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답답하다 쪼인다라는 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속이 쓰리다라고 표현해요. 어떤 분들은 등이 따갑다라고 해요. 등이 따갑다. 근데 협심증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두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뇌졸중 걱정하지 않습니까? 뇌졸중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요. 전형적으로는 한쪽 손발이 안 움직이고 힘이 빠지고 이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두통만으로도 뇌졸중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말이 어눌하거나 어떤 경우는 행동 습관이 바뀌는데 MRI나 이런 검사를 했더니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전과 다른 증상이 뭔가 갑자기 나타날 때.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그냥 잠시 그러다 만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될 때. 그리고 이전에도 두통이 있었는데 갑자기 심해질 때. 이전과 다르게.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중년에 또 만성질환이든 뭐 당뇨, 고혈압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약을 안 먹고 그냥 자연치료를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 만성 질환자들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건강관리법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자연적으로 치료한다는 그건 처음에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자연으로 치료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당뇨병이 초기 당뇨가 진단이 됐을 때 당뇨병을 완치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말로 관해라고 합니다. 관해란 말은 당뇨병 밑으로 좋게 만드는 거. 일반적으로 15kg를 빼면 관해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체중이 15kg를 어떻게 빼요? 그런데 뺍니다. 빼는 분이 100명 중에 한두 분 계세요. 그분은 당뇨를 진단했지만 당뇨를 벗어나서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처음 당뇨로 진단됐을 당시에 베타세포라고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췌장에. 그 세포의 기능이 벌써 50%가 기능이 없는 거예요. 초기라는 표현은 병은 초기로 진단됐지만 병의 진행은 벌써 오래된 거예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특정한 질병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2차선 고혈압이래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예, 혈압이 높은 생기는 거예요. 거예요. 이건 그 원인을 좋게 만들면 고혈압이 없어져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처방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건 이제 2차선 고혈압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생겨요. 본태선 고혈압 울리는 이제 50대 이상의 고혈압은 대부분 혈관이 낡아서 오는 고혈압이라거든요. 좁아졌거나 딱딱해져서 온다면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지 좋아질 리는 없어요. 예, 예. 이해가 되죠? 예, 예. 자, 결론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단돼서 약을 먹을 정도로 인분들은 조기에 약을 먹기를 권고하고요. 물론 주치의 정확한 진단 필요합니다. 진단 기준에 맞춰서 약을 드시고요. 의사 말을 잘 듣고 약을 잘 드신 분이 결국은 오래 건강히 생존합니다. 또 하나 이게 주위에 요즘 정말 이게 안타까운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예.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있고 주위에도 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예방법이라 해야 되나? 이게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돌연사를 중년에 한다는 건 예. 갑자기란 뜻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혈관이나 뇌혈관을 검사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상적으로 정기 검증을 해서 검진해서 혈관이 좁아진 걸 미리 발견하고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기저질환을 미리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그런 일이 주는데 대부분 있는데 치료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혈압이 심한데도 나 약 안 먹을래. 당뇨가 심한데 나 약 안 먹고 자연 치료해 볼래. 이런 분들 중에서 더욱더 심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돌연사의 대부분은 진짜 갑자기 돌아는 가셨지만 기저질환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돌연사이기 때문에 검사와 검진을 평소에 꼭 하는 습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그러니까 50대니까 꼭 이거는 해라. 추가해서 뭐 그런 게 있나요? 교과서적으로 검진을 권유하는 것과 사실은 이런 강의나 유튜브에 제가 권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내시경도 교과서적으로는 2년에 한 번이지만 저는 40대 이상에는 매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기암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검사는 못하지만 위내시경 요즘 수면 내시경하면 그리 힘들지 않기 때문에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는 매년 하시라. 그리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는 기저질환이 없는 분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네. 6개월에 한 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좋다. 요즘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 중년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하자.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평균 수명이 80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90 또는 100살을 바라보게 미안합니다. 무조건 삽니다. 평균이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깁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의 1 또는 10분의 1을 요양원, 요양공원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냐에 따라서 내 이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의 한승호 가정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중년의 어떤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건강하게 재미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승호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